주변에서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장 한약, 성장 호르몬, 그리고 성장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제가 오늘 한번 시원하게 다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키성장 골든타임 한의학 박사 한혁규입니다. 오늘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나오는 주제가 아이 키성장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좋다더라 그 말들은 많은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성장 한약, 성장 호르몬, 성장 영양제 중에서 키성장에 뭐가 제일 좋다 이렇게 딱 집어주실 수 있나요? 사실 다 좋아요. 안 좋은 게 어딨어요. 안 좋은 건 없어졌겠죠. 단 성장 한약과 성장 호르몬은 의약품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성장 영양제는 영양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선 성장 영양제 먼저 볼게요. 제가 성장 영양제로 검색을 하니까 제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서 미국 제품과 국산 제품 아무거나 하나씩 찍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여기 성분표 보시면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등등이에요. 다 영양소네요. 결국 영양제, 영양소, 즉 키성장 연료입니다. 참고로 키성장 연료는 체지방 플러스 입으로 들어오는 영양소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 그럼 영양제는 그냥 말 그대로 영양제네요. 그러면 그 성장 호르몬과 성장 한약 중에는 뭐가 더 낫죠? 이거 딱 말씀드릴게요. 시원하게 다 말씀드려 볼게요. 다 좋아요. 저희 파트너 연구 선생님 중에는 한의사도 있지만 양방 의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보는 생리학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치우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장 한약 먹으면 간수치 오른다더라. 성장 호르몬 부작용 많다더라. 성장 호르몬은 나중에 클 거 미리 당겨서 키운다더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예상키가 줄어든다더라. 정말 의견 다양합니다.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내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자신이 있다면, 또 유효성 결과가 잘 나와 있다면 난 비판 안 합니다. 제가 과연 성장 호르몬 비판하겠어요? 성장 영양제 비판하겠어요?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성장 영양제 먹되 잘 먹으라는 영상도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 가면 이게 나빠요. 저기 가면 저게 나빠요.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라면 키성장의 목표가 뭐예요? 아이 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키만 잘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PD님도 최근 3년 아이들 통계낸 영상 같이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의 키를 뽑아내는 것인지도 궁금하실 텐데, 아이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키성장과 관련한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 아이의 성장의 청사진을 바로 제시하고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부모님들 아이 키 걱정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결국 전문가를 찾으시는 부모님들의 걱정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모두 걱정되고 염려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양제를 먹거나 한약을 복용하거나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키가 진짜 다 크나요? 한약을 먹던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던 결과는 복불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다 찾아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카페나 블로그에 키성장 관련된 후기들 보면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도 있고요, 실패 사례도 있고요. 당연히 결과에 따라 만족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완전 실망하시는 부분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유명하고 큰 곳 가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곳은 사실 어머님, 아버님이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키성장 전략을 세워서 세팅을 해주는지, 그리고 이후에 통계와 결과에 대한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만약 성장 호르몬을 맞기로 했다면 막연하게 예상키와 뼈사진 수치만 제시하는 곳이 아니어야 해요. 이러면 키성장의 결과가 자연 성장인지, 잘 크고 있는 건지, 의약품의 영향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이 키를 뽑으려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체계적인지, 몇 아이유를 언제 넣어야 하는지, 언제 더 증가를 시킬지 등등이 있겠죠. 그럼 키성장 한약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거 보약 아닙니다. 건강해지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키 뽑자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먹는다고 건강식품 절대 아닙니다.
의약품이에요. 주사로 맞냐, 입으로 넣냐 이 차이인 거죠. 즉 아이의 성장 인자, 성장 호르몬 등을 어떻게 증폭시킬 것이냐, 성장 대사를 어떻게 돌릴 것이냐, 어떻게 뼈나의 소모가 적게 용량 조절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운동센터를 알아본다면 아이 신체 밸런스를 잘 맞춰주느냐, 아이의 신체에서 뭐가 부족하냐, 어떻게 키를 뽑기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어떤 전문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를 모니터링 잘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수시로 아프고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정말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 담당 선생님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저나 저희 의료인 선생님들이 부모님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을 관리해요. 아이들 몸이 변하는데 저희가 그걸 실시간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들을 따르면 한약을 먹든 성장 호르몬을 맞든 운동센터를 가든 안 클 수도 있는 거네요. 말씀드렸잖아요. 다 복불복이라고. 일단 아이 키를 키우려면 왜 안 크는지를 봐야 해요. 크지 않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클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성장하도록 이끌어내야 하고, 키 성장 방해 요인이 있다면 해결하는 게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이 몸에 많아요. 근데 성장 호르몬을 재료로 사용하는 성장 대사가 잘 돌지 않는다면 키로 이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잉여 호르몬, 남은 호르몬이 오래되면 그냥 없어집니다. 성장 대사가 뭐냐면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뼈 세포에서 성장을 위한 신체 반응을 하고 이게 키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령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보다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는데 키는 오히려 6학년 때 더 커요. 이때 성장 대사가 잘 돌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 호르몬 및 성장 인자를 일정 수준 이상 높여줍니다. 두 번째, 성장 대사가 원활하도록 돌려줍니다. 세 번째, 신체 내에 다른 방해 요소가 확인되면 이걸 해소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어떻게든 우리 아이 키를 뽑고 키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원들끼리 계속 회의할 때 아이마다 어떻게 개별적으로 키를 최대한 뽑을 것인지, 어떻게 키 성장 방해 요소를 해결할지 항상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아니 원장님은 키성장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너무 강렬해지시는데요. 제가 오늘 좀 세게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목표의 영순위가 바로 우리 아이 키를 건강하게 뽑는 거잖아요. 저는 키를 뽑아내는 전문가니까 이럴 때 눈에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들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거죠. 건강해야 키도 크는 거고요.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성장 프로그램 진행하면 안 돼요. 사실 저희와 함께하는 친구들을 그냥 진행시키지는 않습니다. 다각도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지 못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할 때 진짜 안타까워요. 성장판도 잘 열려있고 아이가 키가 작은 이유도 분석은 다 돼 있어요. 키가 작은 이유가 해결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일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때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지만 저희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판이 다 닫혀서 더 이상은 키가 안 큰다 라는 진단을 받고 온 친구예요. 성장 감속기인 중2 친구였고요. 그런데 성장판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 거의 닫혔던 거죠. 저희는 가능성 파악을 했고요. 무엇보다 검사 결과 아이가 무척 건강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안 큰다라고 했던 아이가 6개월 동안 4.6cm 컸습니다. 더 감속기인 아이, 고1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성장판이 거의 닫혀서 키가 크기엔 늦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이 정도 뼈 상태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키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잘 크고 있고요. 하지만 성장판이 거의 닫혔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만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아이도
부모님도 너무 만족을 하셨고요. 아, 이거 그렇게 해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는 모두가 너무 안타깝겠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마지막으로 저도 궁금하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가능만 하다면 성장 한약 복용이랑 호르몬 치료를 동시에 병행을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어떤 전문가는 반대할 수 있어요. 어떤 것만 해라.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정확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파트너 연구 선생님들 중에는 한의사, 양방의사, 생리학 선생님이 다 계세요. 편협하게 어디에 치우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면 다 해도 좋아요. 아이가 건강하고 아이의 기반이 탄탄하다면 키를 뽑는 게 우선이에요. 단 키를 뽑으려고 무조건 둘 다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내 아이의 키를 효율적으로 뽑아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타이트하게 플랜을 세우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아이들 키에 있어서 좀 딱딱하게 어떻게 보면 목표 지향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키라는 목표가 있으면 사실 아름다운 말만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는 딱 전문가답게 목표 지향적으로 목표만 바라봐야죠. 그래야 키를 뽑는 거죠. 혹시 제 말씀이 너무 세서 불편한 어머님, 아버님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아이의 키를 뽑는다라는 건 다시 아이가 건강하다라는 기저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골든타임 키성장 연구소는 생리학, 의학, 한의학, 양리학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시고요. 이상으로 한의학 박사 한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